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투세 부분이 만약에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을까? 그런 꿀팁 하나 정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미친 듯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 금투세 부분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1그룹과 2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코인은 1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보게 되고 2그룹 부분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테이킹, 에어드랍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스테이킹 에어드랍은 대부분 증여세로 간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우리가 불만을 많이 갖게 될 것인가요? 당연히 5천만 원 공제 부분에 대해서 22%, 27.5%로 되어져 있죠. 현행에서 아직 바뀌지 안 했을 때, 나중에 이 금투세가 적용이 안 되었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2025년 때는 이제 기타 소득세 22%를 내도록 되어져 있고 공제도 250만 원으로 끝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이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자, 22% 3억 원 미만의 22%이고 이거 3억 원 초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7%를 더 더해 주어야 됩니다. 공보료가 붙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3억 원 초과하면 당연히 35% 구간대까지 올라가고요. 3억 원 미만도 어찌 보면 거의 30%대에 가까운 증세를 받게 되니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 왜? 소명하고 증명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각보다 나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에 따른 유권 해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매우 적어지고 오히려 의심되고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최근 사례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최근 사례 이야기하겠습니다. 리츠 강남 쪽에서 최근 사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세법 누더기 때가 있었을 때 직접 그걸 소명을 해서 넘겼던 부분이 21년도 때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벌써 3년 지났다고 까먹으신 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적인 추이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요, 국세청이 직접 발간했던 내용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24년도에 나왔고 발간이 국세청 직접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서에 유권 해석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 발간된 내용 기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세무공무원이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면 근무태만으로 요구를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현행에 있는 추이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금투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증여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여 부분을 쓰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자, 보게 되면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이 나오게 되고요.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적재적소로 잘 쓰게 되면 좋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형태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료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일단 6억 원으로 되어져 있고 미성년자와 성년 기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2천과 5천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플랜 A로 했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증여세를 아예 0원으로 만들 때 이제 내고 싶지 않을 때, 근데 플랜 B는 금액이 좀 크니까 금액 부분을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천만 원 정도는 좀 내고 1억 2천씩 또는 1억 5천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물론 여기에 일단 들어가져 있는 추이는 이제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이제 증여 범주가 좀 달라지죠. 1억 원을 더 해줄 거냐 덜 해줄 거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를 했었을 때 단순한 예시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배우자가 6억입니다. 배우자한테 일단 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일단 1자녀가 제일 많으니까 1자녀 기준으로만 해도 1자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초과 부분으로 만약에 했었을 때 대충 한 1억 한 4, 5천 정도가 나오겠죠. 뭐 적게 잡으면 2천으로 잡고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한다고 해도 못해도 7억이 좀 넘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예 안 되지 않게끔 할 수 있고 10년마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금투세 부분에서 절세하는, 그러니까 10년은 빼고 당장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거에도 이제 좀 단점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또 됩니다. 이 미친 부분이죠. 예, 직접 자료를 찾았습니다. 87조 13항 부분인데요. 이게 시행일이 2025년도 1월 1일로 되어져 있죠. 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부분으로 이제 금액이 상전되는 과거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원래 내가 취득을 해서 이게 10배 베팅이 돼서 1억이 됐어요. 그럼 10배 부분에 따른 형태가 이제 증여가 되면 일단 취득가액이 1억으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증여 부분이 절세가 된다라는 부분의 기본 베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변경된 사항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간단히 명료하게 원래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추이를 좀 넣어줍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대충 한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요게 3개월이 아니고 요게 1년으로 바뀝니다. 요게 1년으로 바뀌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어이가 없지만 이게 자 보게 되면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때 증여가액이 아닌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증여했었을 때 당초 내가 취득을 했던 시점,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양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웬만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시점으로 넘겨라.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유연하게 된다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럽고 추잡하지만 왜 이렇게 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3개월 추이와 1년 차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겠다만 왜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하는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만약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8천만 원의 비트코인이 만약에 8억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까라는 형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탈세를 할 거라고 하면 진짜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라는 이게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거든요. 외를 꼭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탈세를 가져가든지 아예 그걸 단순하고 아주 누구나 그렇게 멍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그 어마무지하게 연간 그런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수천억 원을 연간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업데이트가 8개월씩마다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8개월 정도씩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부분이 통할 것 같습니까? 향후에 AI가 만약에 또 된다고 했었을 때 AI에서도 편법이 되었던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구간별로 다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에 있는 걸 다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구현해서 한다고 하면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사례를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큰 위험성이 있으니 웬만하면은 그냥 적절한 세금을 내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있는 목소리 내기 위해서 국민청원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9월달 본회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안까지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코인이나 주식이 박살이 나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런 세금 혜택에 있는 계좌 부분을 만들어 주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대만처럼 박살이 나면 그 발의를 냈던 국회의원은 완전히 그냥 마녀사냥 당해서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될 게 뻔히 보이거든요. 예. 아마 죽음으로 끝내야 될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ISA를 넣어주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진짜 거래량이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 여기다가 넣어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래량이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번거로운 짓거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최근 시대가 계속 거듭을 할수록 간소화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하나가 더 집어넣는 이 말 같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 ISA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재산의 형성 정도까지만 해주는 거지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계좌 척도로 만들어진 시스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그런 추이를 좀 알 필요성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야 5천만 원이면 누가 그 정도를 돈을 버냐라는 말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장기 투자 기반으로 를 보게 되면 인플레가 매번 1년에 1, 2%씩 올라가죠. 근데 이게 복리로 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마무지한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 5천만 원이 그때 2024년도에 5천과 2044년에 5천만 원은 같을까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부분에 따른 혜택은 전혀 주지 안 해놓고서는 우리가 대부분 투자할 때 어떻게 좀 묵혀놨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우리도 수금을 하잖아요. 코인 시장에서도 4년마다 이제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누가 버냐가 아니고 소수라도 부자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형태가 나와야 씀씀이도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에서도 모든 성향이 다 똑같지는 않겠다만 그 안에서도 착하신 분들은 또 기부도 많이 하겠죠. 근데 장기 투자 부분은 독려를 하지 않은 형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형태를 솔직히 국가가 장려하는 형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천만 원씩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죠. 그리고 복리도 날아가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도 되게 번거로운 짓거리를 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선진금융 방안 인지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선진금융 방안도 제가 이름을 지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문과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고위직 공무원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뽑은 주제명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짓지는 않겠죠. 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아무튼 이번 내용 불리해지면 그래도 우리도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모색을 해본 뒤에 이렇게라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빼놓고는 또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또 만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